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각을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곧장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또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미국이 어저께 이제 하락을 했죠. 제가 이제 하락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말일까지 좀 보고 진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락을 했지만 사실 월봉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통만 조금 커진 정도. 원래 저점과 고점 사이 몸통만 약간 그 음봉으로 커진 정도고요.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하락의 이유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9월 1일부터 3,250억 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우려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했던 그 관세보다 이번에 새로 하는 관세는 미국 제조업과 소매업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되면 소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중국을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부메랑으로 미국으로 올 거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침체, 그러니까 미국이 침체하면 사실은 글로벌 침체죠. 사실 미국은 지금 침체가 서서히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얘기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과시될 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경제학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결국 미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경제의 침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미국이 낸 이 카드가 진행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서는 미국이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말 어려워서 주가가 저점으로 가는 나라가 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계산한다 그러면 미국의 이 우려는 굉장히 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미국장은 큰 변화는 없어요.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어저께 1.4%가 빠졌지만 빠진 상태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봉이 커졌어도 월봉이 아직은 그 원래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만 다시 커진 거지 저점은 그 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미국 시장은 아직은 확인하기 좀 어렵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일까지 지켜보겠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드는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는 정말 많이 빠지겠죠. 금리 인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것은 떨어지려는 칼날이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지수가 떨어진다 막 아무리 금리 인하 같은 어떤 뭐 방어력을 줘도요, 진짜 빠지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왕창 빠진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죠. 근데 미국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고점에서 우려가 생기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됐었어요. 과거에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우려가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시도를 시작했거든요. 벤버너키가. 근데 쭉쭉쭉 빠지죠. 그래서 리만 브러스 타지면서 금리를 거의 제로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게 한 대가 양적 완화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 인하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빠질수록 금리를 강화를 하고요. 빠지기 전부터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 흐름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금리 인하를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이때까지 금리 인하했을 때는 공황 때 했어요. 근데 그게 금융의 위기에 의한 공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황이 아니에요. 인위적 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무역 분쟁에서 오는 인위 공황. 그러면 그때는
금융에 의한 공황은 금융으로 막으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온 어떤 문제가 돼서 공황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전 진짜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보호무역을 진행하면서 일으키는 상황이라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해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에서 이 천위안, 그러니까 지난번 인민은행 부총재죠. 저우 샤오찬이가 이제 총재였고 그 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지금 시장이 문제가 되고 미국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니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물론 국채 매각을 하게 되면 중국도 손실이 납니다. 근데 이 카드에 대해서 만지작거리는 발언이 나와요. 이거는 결국 무역 협상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한 타격을 받죠. 물론 중국이 전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어떤 큰 나라들은 미국의 국채를 다 삽니다.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물량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걸 건드릴지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가는데요. 어저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한 보신 분인데 베이다오라는 회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의 그 전현직 고위직들이 휴가를 가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내년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가 얘기를 했냐면 이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 이게 캐나다인가요?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게 중국으로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뒤에 뉴스가 나온 게 바로 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 국채 매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화되게 됐을 때는 상당한 충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중국 뉴스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반등 가능성이 있다. 반등하는 거 사라.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 추세대 하단을 안 깨진 선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일단 이달 말까지 협상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기 위한 카드를 썼다면 그 외의 나라들은 아마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막 이런 단기적인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코스닥을 가지고 나왔는데 코스닥의 지표로 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추세대가 그어졌어요. 추세대가 그었는데 이 추세대 하단선을 이 두 번째 연결하면 이 연장선에서 딱 바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추세대 하단까지 갔다 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갈지까지 모르겠지만 매수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코스닥의 모습이기 때문에 600 근접에 오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결국 추세대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